이 방송은 보고 계시는 스폰서의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생존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벙커프라의 고사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강좌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앞으로 이런 시리즈를 좀 만들어 볼 건데, 우선 뭐 용품, 여러분들이 항상 질문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 용품에 대해서 하나하나 제가 좀 디테일하게 아예 그냥 정리를 해가지고 강좌로 그냥 쫙 코너를 하나 마련을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시간으로 우선 오늘 강의할 내용은 자, 바로 붓! 붓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한번 쑥 드려볼게요. 저에 대한 얘기도 한번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프라모델을 좀 많이 해가지고 나름 뭐 잡지식도 많고 뭐 테크닉도 나름 있어요. 네. 근데 뭐 그렇다고 제가 뭐 어디 가서 강연을 띄고 이럴 기회도 사실 별로 없고, 그래서 뭐 유튜브로 그냥 여러분들한테 뭐 이런저런 노하우를 많이 알려주고 싶어서 회사 다니면서 짬짬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그냥 프라모델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력으로 따지면은 한 뭐 10년 넘었죠. 뭐 한 20년? 30년 했나? 네, 오늘 얘기 드릴 순서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얘기를 드릴게요. 우선 붓의 종류와 용도에 대해서 얘기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구입처와 가격, 그리고 보관, 세척, 관리 방법, 그리고 수명, 붓칠에 대한 기술, 그리고 드라이브러싱 전용 붓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싼 붓을 써야 할까? 네, 이렇게 항목으로 따지면 7가지 항목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붓에 대한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붓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모형을 많이 만들다 보면은 이렇게 붓을 많이 쓰게 돼요. 근데 뭐 에어브러시 많이 쓰시는 분들은 붓을 많이 안 쓸 수도 있을까? 에어브러시 써도 붓은 필요합니다. 이제 부분 도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대표적인 붓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쓰는 평붓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평붓 말 그대로 붓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자, 붓 끝이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붓이 있습니다. 자, 요게 바로 평붓입니다. 평붓. 뭐 말 그대로 평평하니까 평붓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평붓은 어쩔 때 쓰느냐? 기본적으로 모형의 면을 그냥 칠할 때 쓰는 가장 기본 붓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평붓은 이렇게 칠할 때 그냥 일반적으로 페인트 붓이 대부분 평붓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왜 평붓을 많이 쓰느냐? 기본적으로 넓은 면적을 칠할 때 가장 효율적인 붓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평붓으로 물감을 묻혀서 이렇게 칠을 하면 이렇게 넓은 면적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평붓을 가장 많이 쓰는데, 이제 평붓에도 뭐 종류는 사실 많지 않아요. 네, 종류라기보다는 평붓도 사이즈가 다양합니다. 되게 두꺼운 붓, 작은 평붓. 네, 평붓도 이렇게 자, 끝이 이렇게 가는 평붓도 있고요. 그리고 끝이 이렇게 넓은 평붓도 있는 겁니다. 자, 요게 붓털이에요, 붓털. 자, 근데 모형을 칠할 때 많이 쓰는 붓 같은 경우는 보통, 자, 요거를 저는 많이 쓰는데, 자, 두 개를 보시면은 요렇게 넓은, 자, 요렇게 넓은 평붓도 있고요,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가는 평붓도 있습니다. 보통은 근데 가는 걸 많이 써요. 왜냐면은 부분 도색 같은 경우는 건프라에서는 사실 이렇게 넓은 붓은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호입니다. 네, 1호 붓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제품 같은 경우, 그리고 타미야 제품입니다. 타미야 모델링 브러쉬 시리즈인데 가격도 천차만별이에요. 되게 비싼 애도 있고 싼 애도 있고 한데, 사실 저는 제일 싼 거를 추천드립니다. 비싼 거 써봐야 뭐 어차피 수명이랑 다 있어요.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는 싼 거 먼저 쓰시다가 뭐 더 좋은 게 땡긴다 그러면 한번 뭐 비싼 것도 사서 써 보시고, 뭐 본인이 뭐 만족하면은 뭐 그걸로 뭐 좋은 거죠. 자, 그 다음에 많이 쓰는 붓이 바로 둥근 붓이죠. 둥근 붓. 자, 둥근 붓은 말 그대로 붓털이 이렇게
자, 아이고. 자, 요렇게 생긴 붓이 바로 둥근 붓입니다. 써야겠네, 참. 아, 둥근 붓 중에서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긴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둥근 붓은 가는 게 있어요. 네, 가는 애들 같은 경우는 요런 식으로 생긴 애들도 있습니다. 이제 요게 한국에서는 백규 붓이라고도 부르는데, 자, 요런 식으로 생긴 또 붓이 있어요. 네, 아주 가늘죠. 자, 그러면은 이 용도에 보통 둥근 붓 중에 가는 거는 이제 세필이라고 합니다. 세필 또는 백규라고도 부르는데, 네, 백규, 네, 큐 아니고요, 백규입니다. 자, 그러면은 얘네 둘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일단 일반적인 둥근 붓은 부분 도색을 할 때 가는 부품, 뭐 디테일한 부분을 갖다 색칠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일단 얘 같은 경우는 넓은 면적으로 나오질 않아요. 아까 말한 평부처럼 넓은 면적을 이렇게 일자로 쫙 펴바르지를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건프라에 보면은 예를 들어 뭐 눈 같은 걸 칠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요런 뭐 조그만 볼트 같은 거, 아니면 조그만 동그라미 뭐 디테일 같은 거를 색칠할 때는 대부분 요런 둥근 붓을 사용합니다. 둥근 붓의 장점은 일단 붓 끝이 뾰족하기 때문에 되게 끝부분으로 가는 부품까지 전부 색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도 뾰족한데 굳이 이렇게 세필을 왜 써야 되느냐. 자, 이 두 개의 차이도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둥근 붓은 먼저 디테일한 부분도 칠을 하지만 인형의 얼굴 같은 거를 칠할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 뭐 군인 인형이나, 자, 요런 군인 인형, 자, 보시면은 요렇게, 네, 요런 식의 군인 인형이 있는데, 요런 피규어 같은 것들은 평붓으로는 색칠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얘도 넓은 면적은 색칠을 할 수 있지만, 얼굴 같은 데를 보시면은 얼굴 같은 데가 이렇게 그려줘야 돼요. 이렇게 블렌딩을 한다고도 하는데, 네, 뭐 그 자세한 건 나중에 다시 얘기를 드리고요. 어쨌건 평붓은 끝이 가늘게 안 나오기 때문에 보통 인형 얼굴, 피규어 얼굴 같은 걸 색칠할 때는 보통 요런 둥근 붓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요런 세필, 네, 요런 세필은 어디에 쓰느냐. 네, 사실 별건 없고요. 더 가느다란 부품을 색칠할 때 주로 요런 세필을 사용합니다. 왜냐면은 이 둥근 붓은 뭐 끝을 아무리 조그맣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 붓의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쪽 같은 경우가 이제 세필이고 이쪽이 일반적인 둥근 붓이에요. 물론 둘 다 붓 끝은 뾰족하죠. 자,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붓의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아무리 뭐 가늘게 칠하려고 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이렇게, 네, 면적이 두께가 좀 있어요. 에나멜을 칠할 때 이렇게 두께가 조금 생깁니다. 어휴.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붓 끝이 정말 가늘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가는 일자로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테일한 부분을 칠할 때 정말 조그만 리벳 자국 같은, 볼트 자국, 요런 걸 갖다 이렇게 콕콕콕콕 찍을 때, 네, 요런 세필을 사용하고요. 프라모델, 건프라의 뭐 표면이 막 이렇게 까진 부분들, 뭐 그런 거를 그릴 때 역시 요런 걸로 그립니다. 왜냐면은 얘로 하기에는 너무 좀 붓이 두꺼워요. 아무리 뾰족한 붓이라고 하더라도. 하지만 요런 세필로는 이제 치핑이라 그러죠. 네, 물체 표면에 이렇게 막 까진 느낌 같은 거 이렇게 점으로 콕콕콕콕, 네, 찍어주고, 또는 이렇게 뭐 스크래치가 난 그런 느낌 같은 거 이렇게 표면에 이렇게 쓱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페인트가 까진 듯한, 긁힌 듯한 느낌 같은 걸 내줄 때도 이런 식으로 세필을 사용합니다. 자, 세필 역시 모양에 따라서 이런 세필도 존재해요. 네, 이런 식으로 된 제품도 있지만 조금 더 비싼 애는 이런 식으로 된 애도 있습니다.
자, 하나 더 추가하자면, 네, 요렇게 된 세필도 있다는 거 그냥 참고 삼아서 알아두세요. 자, 요런 식으로 된 애도 있습니다. 뭐 사실 두 제품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 이쪽이 더 쌉니다. 요런 쪽이 조금 더 비싸요. 역시 이 제품도 그냥 보통 타미야 제품을 저는 그냥 추천드릴게요. 모형 전용으로 나오는 붓을 사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뭐 이렇게 미술용품점에서 파는 뭐 국내 브랜드도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미술용 붓들도 판매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런 애들이 오히려 좀 가격이 비싼 경우가 많고요. 그냥 무난하게 쓰시려면은 타미야 제품을 사용하는 거를 저는 그냥 추천드립니다. 뭐 타미야 제품 외에 뭐 다른 걸 쓰셔도 되긴 돼요. 근데 그냥 구하기 쉽고 호수로 이렇게 얘기하기 편한 거는 그냥 타미야 제품이라서 저는 그냥 타미야 거를 일단 써보시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보통 백규 요런 세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얘는 호수가 없고요. 소자로 되어 있네요. 소자. 자, 요런 소자 정도가 하나 있으면은 일반적으로 세밀한 작업, 아까 말한 치핑이나 뭐 이렇게 점을 똑똑똑 찍는다거나 요런 거 할 때 소자 하나면은 그냥 끝납니다. 뭐 약간 사이즈가 있는 애, 요거 같은 경우는 보통 요 정도면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요거는 국산 제품이네요. 국산 제품인데 보통 2호 정도면 됩니다. 사실 건프라 쪽에서 쓸 때는 그렇게 두꺼운 둥근 붓을 쓸 일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뭐 인형 얼굴 칠한다거나 뭐 사실 거의 없어요. 아니면 되게 가는 부분을 갖다 칠해야 될 때 종종 쓰기 때문에 한 2호 정도, 2호 정도면 충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구입처와 가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이것도 정말 많이들 질문을 하시는데, 자, 구입처 같은 경우는 인터넷으로 구입하는 게 가장 편합니다, 사실은. 근데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이게 실물을 보질 않으니까 인터넷으로 주문하자니 호수가 실제로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는지 알기가 정말 힘들어요. 뭐 저나 모형을 많이 만들어 보신 분들은 이미 기존에 쓰고 있던 붓이 있기 때문에 자기 호수를 알고 인터넷으로 그냥 바로 주문이 가능하죠. 하지만 뭐 이제 처음 시작하시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인터넷 그 모형 재료를 파는 전문 사이트에서 주문하시는 것보다는 사실 모형점에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확인해보고 구입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대표적인 전문 샵, 양재동에 있는 타미야 본사 가서 직접 보고 사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고요. 제가 이제 주로 그렇게 하고 바로 옆이기 때문에. 자, 그게 아니면은 네, 신도림 테크노마트. 자, 인터넷 구입 또는 양재 타미야 또는 신도림 조이하비, 네, 이 테크노마트죠. 테크노마트 아마 7층인가 저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어쨌건 신도림 조이하비 검색해서 가보세요. 여기 가시면은 붓이랑 싹 다 파니까 잘 모르시면은 요런 데 가셔서 매장 직원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뭐 그런다고 쫓아내거나 이러지 않으니까. 또는 국전. 네, 요 강남 쪽에 국전이라고 있습니다. 국제전자 쇼핑센터였나? 원래 이름은 저도 잘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국전이라고 치면 대부분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국전에 7층, 이것도 헷갈리네. 국전 7층인가 몇 층에 가면 그 게임기 많이 파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국전에 한우리 아시죠? 한우리. 국전에 한우리. 네, 게임기 사러 많이들 가실 거예요. 요 한우리 쪽 같은 층에 있습니다. 그 주변으로 둘러보시면은 프라모델 파는 샵들이 몇 개 있어요. 네, 그 중에서
좀 제일 큰 가게가 하나 있는데 거기 가시면은 어지간한 재료 용품 다 팝니다. 아, 물론 프라모델도 팔고 있고요. 거기서 상담하시고 구입하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또 구입하실 수 있는 곳이 이제 신촌, 홍대 요쪽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홍대 쪽에 가시면은, 네, 홍대역 쪽에 가시면은 하비 팩토리라는 곳이 있어요. 홍대 하비 팩토리. 하비 팩토리? 팩토리? 팩? 네, 홍대 쪽에 하비 팩토리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도 이제 프라모델도 엄청 많고 어지간한 재료, 뭐 용품, 에나멜 뭐 이런 거 다 팝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셔도 돼요. 홍대나 신촌 근방에 사시는 분들은 네, 이쪽 추천드립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신림 쪽. 네, 신림 쪽에 가시면은 신림역에 애니통. 네, 애니통이라는 곳이 있죠. 애니통. 네, 신림역에 애니통에 가셔도 똑같습니다. 다 그런 샵들이에요. 프라모델 막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뭐 재료 싹 다 팔고. 네, 어쨌건, 신림 쪽 근방에 사시는 분들은 요 애니통이라는 요 샵을 또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격이 있는데, 이 붓들이 되게 종류가 여러 가지고, 가격도 되게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이 가격이라는 게 사실, 싸다고 쓰지 못하는 게 아니고요. 자, 가격은 보통 뭐 저가형 제품은 이제 10,000원 이하로 대부분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조금 고가 제품은 10,000원이 넘어가는 그런 제품도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쓰실 때는 이제 저렴한 걸 먼저 써 보시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자, 그럼 요번에는 세 번째. 보관, 세척, 그리고 관리법. 자, 요렇게 묶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보관은 어떻게 하시느냐. 네, 보관은 제일 좋은 방법은 요겁니다. 자, 요렇게 제 영상에서 많이 보셨죠? 요런 식으로 하는 걸 정말 추천드려요. 요게 이제 저도 어디서 보고 따라 한 건데 외국 친구가 이렇게 했었나? 여러분들 빨대 있죠? 빨대를 잘라서 요렇게 자, 빨대를 잘라서 이렇게 고무줄로 묶습니다. 고무줄로 이렇게 묶어버린 다음에 요런 뭐 적당한 유리병 같은 거에다가 무게가 좀 있는 애가 좋아요. 저는 유리병을 추천드려요. 물론 떨어뜨리면 깨질 수도 있지만 일단 무거워야지 자빠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놓고 붓을 갖다 빨대에다가 꼽아서 쓰시면은 붓 길이도 사실 이렇게 부딪힐 일이 별로 없고요. 일단 붓이 땅바닥에 그냥 놓고 바닥에 놓고 보관을 하면요, 요 붓 끝이 뭐 이렇게 눌리거나 뭐 이렇게 옆에 어디 부딪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붓이 휘어지거나 이런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식으로 수직으로 이렇게 꼽아서 보관하시는 걸 가장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척에 관한 얘기를 드릴게요. 세척 같은 경우는 보통 뭐 붓세척 뭐 도구 뭐 이런 것도 막 판매하잖아요. 뭐 이런 거 이렇게 돼가지고 접시인데 여기 뭐 이렇게 해서 구멍이 뭐 뻥뻥뻥 뚫려 있고 뭐 여기다가 뭐 신나를 부어가지고 뭐 이렇게 붓을 뭐 넣어서 뭐 이렇게 뭐 헹궈서 뭐 이렇게 하라 뭐 이런 제품도 있고, 뭐 또는 그냥 이렇게 이런 유리병 같은데 뭐 남는 에나멜 병 같은 거를 갖다 공병에다가 신나를 담으셔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뭐 신나를 채워서 붓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뭐 막 세척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가지가지입니다. 근데 제가 수년간 해봤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그냥 요런 도료 접시 있죠. 도료 접시에다가 제가 영상에서도 종종 나올 거예요. 그냥 요런 기본 도료 접시에다가 여기다가 붓을 그냥 이렇게 대고 신나를 몇 방울 떨긴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그냥 눌러서 살짝 빤 다음에 휴지로 닦아내고 그걸 한 두세 번 반복하는 게 저는 가장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물론 신나도 좀 써야 되고 휴지를 좀 많이 써야 돼요. 휴지를 갖다 많이 써서 이렇게 닦아내고 해야 되지만
사실 이런 식으로 병을 보관해서 닦아 본 적도 있는데 잘 안 빨려요, 생각보다 이게. 그리고 이 신라에 있는 이 병에 있는 신라들이 금방 또 탁해지기 때문에 사실 거의 나중에 막 꾸정물이 됩니다. 먹물이 돼 버리는데, 여기다가 붓을 넣고 물론 1차 세척용으로 하고 요런 걸 몇 개 만들어서 뭐 2차 세척용, 3차 세척용 이런 식으로 한 적도 있는데, 이래저래 해보니까 솔직히 번거롭고 다 귀찮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냥 이 방법, 요 방법을 그냥 가장 추천드려요. 물론 제가 이제 영상에서 보면은 여기다가 붓을 놓고 이렇게 뭐 신나를 좀 떨구고 막 꾹꾹꾹꾹꾹 눌러가지고 헹군 다음에 뭐 휴지로 닦아내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요때 주의하실 게, 여러분들 이런 제품을 쓰던 요런 병에다가 넣어서 헹구던,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접시에다가 신나를 조금 떨궈서 하던지 간에, 참 세척할 때는 그리고 각각 도료에 따른 전용 신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뭐 라카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뭐 요런 라카 신나 같은 걸 써야 되고요. 그리고 뭐 아크릴을 썼으면 요런 뭐 아크릴 신너를 사용해야 되고요. 뭐 에나멜을 사용했으면 에나멜 신나를 사용해야겠죠. 그거는 각자 뭐 전용 신나가 나오니까 그런 제품을 구입하셔서 쓰시면 됩니다. 근데 요런 일제 제품은 가격이 조금 더 비싸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귀찮아서 급해가지고 요걸 사긴 했지만,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신나 같은 경우는 국내 모형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가성비가 좋습니다. 싸고 양이 많아요. 그렇다고 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걸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그것도 구입 같은 경우는 아까 그런 전용 샵에 가셔서 구입하셔도 되고, 인터넷으로 쇼핑몰을 뒤져서 구입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주의하실 게 뭐냐, 요런 데다가 붓 끝을 완전히 접힐 정도로 바닥에다 꽉꽉꽉 찍어서 빠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통 이게 접시에 이렇게 바닥이 있겠죠. 요게 그리고 신나가 이렇게 잠겨 있을 거고, 그럼 붓을 넣어 가지고 빠는데, 이게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붓을 넣어서 바닥까지 이렇게 꺾이게, 물론 맞아요. 물론 맞는데 이렇게 바닥까지 꺾이게, 자, 이게 몸통이라고 칩시다. 이게 붓털이에요. 이게 붓털. 그럼 이렇게 이제 꾹꾹꾹꾹 눌러가지고 붓을 빠는데, 절대 막 풍차 돌리기 하지 마세요. 회전하면은 붓 다 망가집니다, 진짜. 풍차 돌리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붓이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이게 접시라고 칩시다. 신나를 좀 따른 접시라고 치면 여기다가 붓을 담그면서 이쪽 면으로 이렇게 꾹꾹꾹꾹 또 뒤집어서 또 꾹꾹꾹꾹 이런 식으로 꾹꾹꾹꾹꾹 누르면서 세척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막 우와 막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막 이렇게 돌려버리면은 붓이 그냥 막 산발이 돼 버려요. 그러면은 사실 버려야 되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그리고 붓을 누를 때도 이 각도가 중요합니다. 바닥에 대고 붓을 누를 때, 이게 바닥이라고 칠 때 붓을 절대로 이런 식으로 붓털이 이렇게 꺾이게, 자, 이렇게 꺾이게 빡빡빡 누르지 마세요. 붓이 꺾여요. 반드시 이런 식의 요 정도 각도, 자, 이 정도로 사선으로 비스듬하게 해서 이런 식으로 꾹꾹꾹꾹 눌러주면서 청소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붓을 빨 때 요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요 심지 부분, 요 부분을 갖다 바닥에 눌리도록 꾹꾹꾹꾹 하고 돌려서 반대쪽도 꾹꾹꾹꾹 요런 식으로 한 2번 내지 3번 정도 요 접시에다가 빨고 휴지로 짜고 빨고 휴지로 짜고 하면은 어지간한 세척은 다 됩니다. 이렇게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신너를 조금 타면서 빨아 보시면은 대충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실 때도 너무 힘을 안 주고 누르면 또 안 빨려요. 대부분의 도료는 요쪽에 요 심지 부분에 도료들이 거의 뭉쳐 있기 때문에 그걸 빨아내야지 붓이 제대로 세척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눌릴 정도로 꾹꾹꾹 바닥에 눌러서
빠는 겁니다. 뭐 둥근 붓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돼요. 근데 너무 주의할 점, 너무 무리한 힘을 줘서 하지 말아라. 너무 무리한 힘을 줘서 하다 보면은 붓이 부러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붓털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지 그나마 수명이 길어지는데, 이렇게 만일에 90도로 막 빡빡빡 찍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 붓을 갖다 양쪽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접고 이쪽으로도 접고 막 꽉꽉 누르다 보면 나중에 붓이 어떻게 되냐면 붓털이 이렇게 휘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있고, 또 이쪽 털이 이렇게 휘어버려요. 자, 이런 산발이 자, 이런 식으로 붓이 폭탄 맞듯이 퍼져버리면은 이 붓은 사실 사용이 좀 힘들어요. 자, 근데 붓을 오래 쓰고 빨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퍼지는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이제 붓의 수명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요거 이어서 해야겠네요. 자, 그러면 붓의 수명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붓이라는 게 영원히 쓸 수는 없어요. 소모품입니다. 소모품. 어느 정도 쓰다가 버리고 또 새 걸 사야 돼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제 관리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이 수명이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는 겁니다. 붓을 오래 빨고 막 이렇게 눌러서 빨고 막 이러다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붓털들이 막 이렇게 삐쳐요. 털들이 막 이렇게 막 삐쳐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상 수명이 뭐 다 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요 가운데 부분은 또 너무 멀쩡하단 말이죠. 이쪽이 또 너무 멀쩡해서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경우에는 요 삐져나온 털들을 가위로 자르세요. 그냥 가위로 이렇게 딱딱딱 잘라서 잘라줍니다. 자, 이렇게 잘라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그냥 쓰시면 돼요. 근데 그러다가도 이제 너무 좀 상태가 안 좋은 것 같다. 그러면은 그냥 버리세요. 그리고 새 걸 하나 사셔야 됩니다. 아이고, 그리고 세척에서 깜빡하고 빼먹은 게 있네. 아이고, 빼먹은 게 있는데, 그 아까 붓을 빨고, 신라에다 빨고 휴지로 이렇게 닦아내는 걸 보셨죠? 제 영상에서. 근데 휴지로 이제 빨 때, 자, 보기 쉽게 이게 휴지라고 칩시다. 자, 이게 붓이라고 치죠. 평붓이라고 칩시다. 자, 중요할 거는 휴지로 이렇게 붓을 갖다 이렇게 붓털 부분을 이렇게 찝을 때, 자, 아까도 이 부분에 가장 많이 찌꺼기가 낀다 그랬죠? 이 부분을 잡고 빠는 겁니다. 야, 지워. 자, 보기 쉽게 제가 그림을 설명드릴게요. 이 평붓의 옆면이라고 치겠습니다. 이렇게 평붓이 있고, 요게 이렇게 옆면, 요게 평붓의 옆면이라고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때가 가장 많이 껴있다 그랬죠. 그러면 휴지를 이렇게 감싸고서 여기를 손으로 이렇게 잡고, 손으로 잡고 요 부분을 빠는 겁니다. 사실 집중적으로 요 부분을 집중적으로 손으로 누르고 붓을 손을 이렇게 위아래로 조금 움직이면서 닦는 거예요. 살짝 뒤로 당기면서. 근데 이걸 갖다 혹시라도 착각을 하시고 붓털을 갖다 휴지로 빡 잡고 잡고 막 왁 이렇게 막 당기면서 이렇게 이게 붓끝이라고 칩시다. 휴지로 딱 잡고 막 이렇게 당기면서 빡 이렇게 빼다 보면은 진짜 붓털이 빠져나오는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냥 바로 버리셔야 됩니다. 또는 여기를 너무 무리한 힘을 주고 잡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기가 금속 부분이 부러지는 수가 있어요. 자, 요 부분이 부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붓이 이렇게, 자, 요 부분이 보통은 이제 금속으로 돼 있거든요. 자, 여기 붓털이 여기까지 있고 요런 식인데,
자, 이 부분이 이렇게 네, 파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요런 부분은 뭐 붓은 뭐 여기를 갖다 뭐 테이프로 감싸서 쓰던 그냥 버리세요. 웬만하면. 네, 버리시고. 자, 요 붓 같은 경우가 실제로 그렇게 된 녀석입니다. 아이고. 자,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자, 얘 같은 경우가 지금 그렇게 파손이 된 거예요. 네, 이렇게 잘려서 애가 막 털 끝이 이렇게 움직이죠. 자, 요런 식으로 맛이 가버리는 겁니다. 근데 아직 요 붓 끝은 멀쩡해서 너무 아까워서 네, 그냥 뭐 적당히 쓰고는 있는데 쓰다가 적당히 버려야겠죠. 그래서 너무 무리한 힘을 주면서 세척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듯이 이 붓 끝 쪽을 빠는데 집중을 하지 마시고 요 안쪽에 때가 많이 낀 부분,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휴지로 눌러주면서 꾹꾹꾹꾹꾹 살짝 움직이면서 네, 닦아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휴지에 흡수시킨다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눌러주면서. 자, 다시 수명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수명.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다 되면은 그냥 네, 버리면 됩니다. 자, 그러면 혹시 비싼 붓을 쓰면 뭐 더 오래 쓰냐, 뭐 싸구려를 쓰면은 더 적게 쓰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수명이라는 거는 다 있어요. 어차피 비싼 애를 써도 어느 정도 수명이 다 존재하기 때문에 그냥 관리하기에 따라 수명은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붓칠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테크닉, 부분 도색 테크닉. 자, 이게 많이 어려워 하시는데 사실 이거는 테크닉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사람이 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얘기하고 떠들어 봐야 사실은 큰 도움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우선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도료의 농도에 신경을 쓰라는 겁니다. 우선 도료의 적당한 농도, 네, 이게 중요합니다. 도료의 적당한 농도, 네, 농도가 중요한데 너무 돼도 안 돼요. 그리고 너무 묽어도 안 됩니다. 그 적당한 중간선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수치로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뭐 에나멜 몇 대 신나 몇으로 섞으세요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게 적당하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 에나멜이 새로 샀을 때는 상당히 묽어요. 이 도료들이 새 거를 샀을 때는 상당히 묽기 때문에 거기다가 신나를 굳이 희석을 안 해서 색칠을 해도 잘 됩니다. 하지만 신나가 이제 도료가 좀 오래된 애들은 신나가 많이 날아갔기 때문에 많이 되져요. 걸쭉해지기 때문에 걔는 그냥 칠하면은 너무 걸쭉해서 떡칠이 됩니다. 네, 붓칠을 하면은 물체 표면이 떡칠이 되기 때문에 망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적당한 양의 그 희석 신나를 넣어서 전용 신나겠죠. 전용 신나를 좀 넣어서 묽게 만든 다음에 그걸 가지고 색칠을 해야 돼요. 물론 병에다가 통째로 신나를 매번 탈 수는 없기 때문에 요런 도료 접시라는 게 있죠. 그리고 네, 요런 도료 막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병에서 에나멜을 섞은 다음에 항상 섞어서 쓰세요. 섞지 않으면은 네, 페인트 성질이 안 좋아집니다. 자, 그러면 요런 도료 접시에다가 찍어서 덜은 다음에 페인트를 조금 덜은 다음에 신나를 조금 넣고 여기서 희석을 해서 적당한 농도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되겠다 싶으면 그걸 찍어서 발라주는 거예요. 그리고 쓰다 보면은 이제 또 이 신나가 증발하기 때문에 다시 또 걸쭉해져요. 그러면 또 적당한 양의 신나를 넣어서 또 희석을 좀 한 다음에 또 붓칠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의 반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항상 적당한 농도를 유지하면서 계속 발라줘야 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네, 이거는 나중에 도료 편에서 제가 한 번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농도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얘기를 드릴게요. 오늘은 붓에 대한 얘기를 하는 시간이니까 뭐 간단하게만 얘기 드릴게요.
네, 걸쭉하면 왜 망치냐. 네, 물체 표면이 있으면은 네, 에나멜이 페인트를 이렇게 바를 때 요런 물체 표면에 네, 이런 물체 표면에 페인트를 바르는데 얘가 빨간색 페인트를 바른다고 칩시다. 뭐 예를 들어 빨간색 에나멜을 바른다고 쳐봐요. 너무 걸쭉하면은 여기에 발라지는 에나멜이 한번 붓으로 칠했을 때 자, 요렇게 요철이 있는 모형 표면이라고 칩시다. 그럼 여기에 에나멜을 한번 발랐어요. 근데 이제 얇게 발랐을 때, 얇게 적당한 농도로 바르게 되면은 이게 요런 식으로 딱 예쁘게 발려요, 표면에. 요렇게 얇게 딱 발려야지 요런 디테일들이 다 살아있는 채로 붙일이 되는 겁니다. 근데 도료가 너무 걸쭉해요. 걸쭉해서 막 두껍게 발라졌어요. 그러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표면에 두껍게 에나멜이 발라지면서 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우와, 뭐 이런 식으로. 일명 이제 떡칠이다. 네, 이런 걸 보고 일명 이제 떡칠, 떡칠도색. 떡칠도색은 이제 개망이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이유 때문에 농도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뭐, 요건 나중에 다시 또 얘기 드릴게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농도, 네, 농도가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여러 번 칠하는 겁니다. 네, 붓자국이 안 나게 칠을 해야 되는데, 그거 역시 농도가 중요해요. 네, 농도가 너무 걸쭉하면은 도료가 두껍게 발리고 이렇게 말라버리기 때문에 붓자국이 이렇게 표면에 울퉁불퉁하게 날 때가 있어요. 근데 적당한 농도로 바르면은 발라진 도료가 마르면서 이렇게 평평하게 펴집니다. 한마디로 자, 이게 표면이 이렇게 있으면은 붓칠을 처음에 할 때는 이 표면에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에나멜이 칠해져요. 근데 이게 농도가 조금 묽을 때는 시간이 지나면 마르면서 얘가 이렇게 펴집니다. 다시 이렇게 일자로 펴지기 때문에 표면이 깔끔하게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마르면서 표면이 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붓자국이 싹 사라져요. 근데 두껍게 칠했다. 두껍게 칠하면은 표면이 말라도 이런 식으로 울퉁불퉁한 붓자국이 요철이 표면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이제 에나멜 칠했는데 표면이 매끄럽게 칠해지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붓자국이 막 남아 있어요. 막 네, 이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네, 개망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평붓을 많이 쓰고요. 평붓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 예를 들어 뭐 건프라 뭐 백팩 같은 파츠를 아예 다른 색으로 바꿔서 도색을 해야 된다. 네, 이럴 때는 특히 면적이 넓을 때는 중요한 게 이제 덧칠을 해야 돼요. 덧칠. 한 번 칠해가지고는 원하는 색깔이 안 나오기 때문에 한 번 칠했을 때는 원하는 색이 안 나오기 때문에 덧칠을 해야 되는데 사실 덧칠이 테크닉 중에 되게 중요해요. 한 번 칠하고 표면이 마른 다음에 다시 칠하는 거죠. 근데 자, 이런 식으로 물체 표면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자, 이렇게 빨간색을 한번 발랐어요. 이렇게 빨간색을 한번 발랐는데 애가 너무 얇아. 네, 농도 맞게 했지만 한 번 칠해가지고는 원하는 색이 잘 안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얘를 갖다 뭐 1시간 정도나 아니면 한 30분 정도 헤어드라이기로 건조를 하면 좀 더 빨리 건조가 되긴 하는데 완전히 마른 다음에 반드시 완전히 마른 다음에 하셔야 됩니다. 완전히 마른 다음에 똑같은 색으로 한 번 더 칠해 주는 거예요. 여기를 한 번 더 이렇게 칠해 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자, 여기를 네, 확대해서 본다고 치죠. 네, 여기를 확대해서 보면은 이런 식이겠죠. 표면이 있고
요게 1회차 도색, 그 위에 또 2회차 도색, 2회차 이런 식으로 원하는 색이 잘 안 나올 때는 흰색 같은 경우가 특히 그런데 뭐 3회차까지 가기도 합니다. 3회차까지 뭐 이런 식으로 누적해서 막 칠하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게 완전히 말리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마르지 않고 그냥 막 하면은 이 위에 칠한 애가 이 밑에 있는 색들을 다 다시 녹이면서 표면이 드러나 버리는 효과가 생겨 버려요. 그래서 아까 칠했던 애들이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적층이 돼야지 발색이 원하는 색이 나오는데 붓을 막 여러 번 막 덧칠을 해버리거나 다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서 막 여러 번 칠하면은 이게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렇게 다 무너져서 다시 이렇게 표면이 나와 버려요. 이렇게 되면 개망이다. 자, 그래서 반드시 건조한 후에 칠해야 된다. 그리고 붓을 칠할 때는 아까 칠했던 부분에 한 번만 덧칠을 해야지 한 번 이상 덧칠을 해버리면은 결국에 까져버려요. 아래에 있는 색깔이. 그래서 사실 붓도색이 그런 부분이 조금 까다로운 겁니다. 그래서 면적이 넓은 경우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도 좀 까다로울 때는 그냥 캔 스프레이로 뿌려버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어디까지나 붓도색은 좀 작은 부분 내지 칠하기 쉬운 색깔을 칠할 때 사용하는 게 좋아요. 흰색 같은 경우는 솔직히 붓도색으로 저는 별로 추천드리질 않습니다. 뭐 작은 면적은 괜찮은데 일단 면적이 넓은 곳은 붓도색으로 완벽하게 칠한다는 게 사실상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도 잘 안 합니다. 솔직히 너무 골치 아프고 결과물도 잘 안 나오는 데다가 그리고 뭐라 그래야 될까? 막 두껍게 칠해져요. 예쁘게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추천드리질 않아요. 넓은 면적은 항상 캔 스프레이를 사용하라는 걸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드라이 브러싱. 네, 드라이 브러싱 붓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볼게요. 이제 드라이 브러싱이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 걸쭉하게 에나멜을 갖다 도료를 이렇게 붓에 바른 다음에 그걸 휴지로 한번 짜고 물체 표면을 이렇게 막 문지르면은 그 이렇게 까진 느낌. 제가 이제 탱크나 최근에 만들었던 최근도 아니지 그 자쿠 HG 자쿠 이렇게 RG로 만든다고 제가 뭐 이렇게 막 드라이 브러싱 하고 막 이랬잖아요. 자, 요런 애들. 네, 요런 애들이 바로 이제 드라이 브러싱을 한 결과물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뭐 딴 데보다는 요 캐터필러 부분을 갖다 보시면은 요게 요런 식으로 막 은색이 이렇게 막 까진 느낌이 금속 느낌으로 이렇게 있을 거예요. 요런 부분을 할 때 가장 효과적인 게 바로 드라이 브러싱입니다. 요 금속이 표면이 좀 까진 느낌 같은 거나 이런 표면들이 약간 닳아서 모서리가 좀 밝아지는, 자, 그런 걸 할 때 드라이 브러싱 전용 붓이라는 걸 만들어 쓰기도 해요. 보통은 이제 요런 넓은 납작 붓이나 평붓을 이용해서 드라이 브러싱을 많이 하지만 둥근 붓으로는 기본적으로 드라이 브러싱을 잘 안 합니다. 보시면은 요런 식이에요. 자, 두 개 붓의 차이가 있죠. 똑같은 붓인데 얘 같은 경우는 좀 맛이 가서 제가 요런 식으로 붓을 좀 잘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반적인 붓이 있고요. 네, 드라이 브러싱 전용 붓 같은 거는 보통 이렇게 넓은 평붓이 있는데, 자, 이런 넓은 평붓을 오래 쓰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막 산발이 된다고. 그러면 수명이 이제 거의 다 됐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그러면 요런 붓을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한 요만큼을 잘라버립니다. 가위 같은 걸로. 네, 가위로 요렇게 좀 짧게 중간 정도로 잘라버리세요. 자, 그러면 요런 식으로 네, 붓털이 짧아진 아까 보셨죠? 네, 그 붓이 바로 요런 식으로 만든 건데 가위로 잘라버리면 돼요.
요런 걸로 드라이 브러싱을 하면은 되게 좋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드라이 브러싱을 할 때는 요 끝쪽에 심지 쪽에 묻어있는 도료로 대부분 드라이 브러싱을 많이 하게 돼요. 이 앞쪽에 나와 있는 붓의 끝부분은 사실 도료가 이렇게 많이 스며들질 않기 때문에 드라이 브러싱 특성상 긴 붓이 필요가 없습니다. 길면 길수록 좀 불리하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부드러운 드라이 브러싱을 해야 될 경우가 뭐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뭐 긴 붓으로 그냥 하셔도 되긴 돼요. 메탈릭 같은 경우는 뭐 워낙에 드라이 브러싱이 잘 먹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해도 안 될 건 없지만 일단 드라이 브러싱을 많이 하면 붓이 망가집니다. 막 산발이 돼요. 이렇게 짧은 붓으로 해놔도 얘네들이 나중에 이게 다 막 번지고 막 이래요. 자,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막붓이다. 네, 막붓으로 이런 식으로 드라이 브러싱용 전용 붓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드라이 브러싱을 하면은 붓이 많이 훼손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전용 붓을 만들어서 쓰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비싼 붓이 좋냐? 자, 비싼 붓이 좋을까? 싼 붓이 좋을까? 요거는 제가 비싼 것도 써보고 싼 것도 써보고 느낀 건데 사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그렇진 않다라는 겁니다. 네. 비싼 붓이 결코 좋은 건 아니에요. 물론 글쎄 뭐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싼 붓도 성능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딱히. 네, 비싼 붓이 조금 더 오래 가는지 그럴 줄 알고 사서 써봤는데 똑같습니다.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저도 뭐 수년간 붓을 막 이거저거 써봤는데 비싼 애 쓰나 싼 애 쓰나 솔직히 거기서 거기에요. 그냥 도찐 개찐이다. 다만 그러면 왜 모형사에서 비싼 거 싼 거 이렇게 구분해서 판매를 하고 있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좀 고급스러운 제품을 쓰고 싶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냥 고급스럽지 않은 제품을 쓰고 싶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게 싸고 좋다고 성능의 차이가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디자인이 더 멋있고 고급지다고 보시면 돼요. 그쪽으로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더 맞을 겁니다. 일단은 똑같은 뭐 타미야 1호 붓인데 일반적으로 요런 제일 저가형 모델은 이런 그냥 싸구려 요런 발사 나무로 된 몸통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보시면 알겠지만 애가 디자인이 그렇게 예쁘진 않아요. 자, 요 두 붓이 같은 호수 똑같은 성능의 붓입니다. 근데 가격은 아마 거의 2배 이상 차이 나요. 얘가 네, 이렇게 딱 보셔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비싼 거와 싼 거의 차이. 자, 요런 식으로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까요? 자, 두 제품의 네,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표면 처리부터가 다른데 싼 애는 그냥 이렇게 나무에다가 대충 이렇게 인쇄가 돼 있고 요런 비싼 애들은 보시면은 인쇄 처리 상태도 상당히 고급스럽고 표면 자체도 이렇게 무광 페인트로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건 있어요. 좀 비싼 애가 붓털 자체가 조금 더 고급 털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뭐 탄성이 조금 좋거나 네, 뭐 그런 건 있어요. 솔직히 그런 건 있긴 있는데 근데 사실 인형을 갖다 피규어 얼굴 같은 거 아까 보셨던 그런 군인 피규어 얼굴 같은 거 전문적으로 칠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좋은 걸 쓰면은 당연히 좀 더 세밀한 작업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사실 건프라 쪽에서는 전혀 그런 거를 고려할 필요가 없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뭐 인형 얼굴 저도 피규어 얼굴도 많이 칠해보고 했는데 피규어 얼굴 칠할 때도 역시 뭐 싸구려라고 못 칠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성능 자체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솔직히.
근데 자기 만족이죠. 일단 딱 봤을 때 디자인이 이뻐. 그리고 뭔가 좀 고급스러워요. 네, 그러면은 그 예쁜 붓을 들고 작업을 하면은 조금 더 기분이 좋겠죠, 개인적으로. 그리고 뭐 그립감이 좀 더 좋습니다. 비싼 애들은 조금 더 손으로 잡기 쉽게 이렇게 막 각이 있고 처리가 좀 예쁘게 잘 돼 있어요. 그리고 포장도 되게 고급스럽고 재질이 일단 좋은 재질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붓을 누구한테 이렇게 선물을 주고 싶어요. 선물을 주고 싶은데 기본 붓은 한 뭐 3,000원, 4,000원짜리 기본 제일 저가형 붓을 선물하자니 가격도 좀 너무 싸구려 같고 좀 선물하기가 좀 미안해요. 이런 기분이 들 수 있단 말이죠. 그럴 때 바로 10,000원짜리, 뭐 15,000원짜리 뭐 이런 좀 고급 붓을 갖다 선물을 해주면은 아주 따봉이다. 일단 받는 사람이 좀 기분이 좋겠죠. 고급 제품을 선물해 주니까 뭐 기분이 되게 좋을 거예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모형샵 사장님들한테도 물어본 적도 있었어요. 솔직히 이거 뭐가 더 좋길래 가격이 2배가 넘어가냐. 뭐 특수한 무슨 형성기억학금이나 뭐 특수한 뭐 나노 설계 뭐 이런 게 들어가 있냐 많이 물어봤었는데 사실 사장님들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사실 성능 자체는 큰 상관없는데 그냥 조금 더 그냥 고급지다. 그리고 뭐 조금 더 수명이 길 수도 있다. 뭐 이런 거지. 사실 쓰는데 문제는 전혀 없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비싼 붓을 쓰질 못해서 되게 속상하다거나 뭐 경제적 여건이 안 돼서 비싼 애를 쓰고 싶은데 저걸 쓸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싼 거 쓰셔도 돼요. 사실 어차피 쓰는 놈이 잘 쓰면은 아무리 싸구려 붓을 쥐어도 색칠을 잘 할 수 있습니다. 네,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에어브러쉬도 에어브러쉬 그 피스건도 가격이 엄청 다양해요. 되게 비싼 애가 있고 싼 애가 있는데 성능이 어느 선까지는 너무 싸구려는 막 침이 막 튀고 막 이런 애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래도 이제 메이커에서 나오는 제품은 그런 게 사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더 비싼 고가 제품들이 있긴 있는데 그런 애를 안 쓰고 그냥 10만원 이하대 뭐 에어브러쉬 피스건 이런 걸 쓰셔도 똑같습니다. 다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신에 이제 내가 뭔가 좀 그 유명한 브랜드 제품 그걸 쓰고 싶어. 이걸 써야지 뭔가 좀 개인적으로 만족감을 느끼고 나는 그런 게 좋아. 나는 명품을 쓰고 싶어.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걸 사다가 쓰면 되는 거겠죠. 하지만 어마어마한 성능의 차이는 결코 없다는 거를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시간인데 얘기가 너무 길어졌네요. 이거 편집하려면 좀 빡실 것 같은데 정리를 한다고 했는데도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붓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도구, 도료 이런 거에 대해서도 차차 얘기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에 제가 좀 얘기를 자주 못했는데 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이렇게 해주시면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또 이게 주변 분들한테 많이 퍼뜨려 주세요. 제가 요즘에 모형을 많이 못 시간이 좀 부족해서 모형을 많이 못 만들었지만 짬짬이 만들어서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양해 부탁드리고 직장인 아닙니까? 제가 또 회사 다니면서 남는 시간에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나중에 언젠가 회사에서 잘리게 되면은 그때는 그냥 올인을 해야겠죠. 그 전까지는 저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직 날씨가 쌀쌀한데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